봅시다. 42번부터 45번 고전 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양사원의 시조 보겠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외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산만 높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되게 많이 쓰이는 얘기죠. 하늘 아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외이로다. 즉 하늘 아래 있기는 하다. 그래서 내가 결국 오르고 뭐하면 노력하면 뭐 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 사람들이 그거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의지적인 태도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시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나보겠습니다. 우리 김시습의 사청사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날씨라는 뜻인데, 이제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면서 이 인간 세계로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 거거든. 언뜻 개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비 오다가 다시 개이니 그러면서 배경 날씨의 변화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도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세상의 인정이라. 그래서 이 하늘의 모습도 변화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도 같다라는 거야. 우리 인정, 즉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계 역시도 같다라는 거예요. 즉 뭐한다? 변화한다. 나를 기리다가 문득 돌이켜 나를 헛듣고 공명을 피하더니 도리어 공명을 구함이라.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다스리고 구름 가고 구름이 오되 산은 다투지 않음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오니 반드시 기억해 알아두라. 기쁨을 취하려 한들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으려고 할 것인가. 네, 다시. 그래서 이 세상, 이 하늘 역시도 이 가변성,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 좀 풀이 쓰면 변덕스럽다. 그걸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 세상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들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래서 나를 기리다가 그죠? 문득 돌이켜 나를 헐뜯고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이제 뒤에서는 나를 헐뜯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공명을 피하더니 도리어 스스로 공명을 구하네요. 또 내가 명성 필요 없어. 나는 산에 들어가서 살 거야. 그러던 사람도 결국은 뭐야? 공명에 나아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세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태의 모습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이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다스리고 구름 가고 구름 오되 산은 다투지 않음이라. 자, 이제 대조적인 속성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꽃이 뭐예요? 가변해. 자, 변한단 말이야. 지고 핀단 말이죠. 하지만 뭐는 가만히 있어요? 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봄은 이 꽃이 피고 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그리고 구름 가고 구름이 오고. 자, 구름은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구름은 계속 변해요. 하지만 산은 의연해요. 즉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죠. 변함없는 그런 의연함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죠. 불변. 여기도 불변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비되는 시어가 등장한다. 이것도 충분히 맞게 되는 거고요. 이제 구절이 대꾸된다 라는 대꾸법 역시도 이제 괜찮아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노니 반드시 기억해 알아두라. 이런 것들을 경세적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경계한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걸 경계하고 생각을 하면서 지키면서 살자.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기쁨에 취하려 한들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를 여기서 꼭 뽑아내셔야 되는 게 도치법입니다. 목적어가 이제 뒤로 빠져있죠. 무엇을 기억해 알아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해 알아도 뭐뭐뭐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뒤로 뽑아내고 있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도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깨달음을 이 사람의 깨달음을 뭐야? 직설적인 어조로 돌려 말하지 않죠. 직설적인 어조로 표현했다라는 것도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깨달음이 뭐다? 내가 항상 뭐예요? 항상 즐거움, 기쁨을 취하려고 해도 항상 이렇게 기쁨만 취하려고 돌아다닌다라는 거, 이건 항상 가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변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뭘? 이 평생의 즐거움. 꿈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더욱더 본질적인 가치를 변함없이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을 어떤 순리대로 따르면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제의식을 이제 뭐 얘기를 하라고 하면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한산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자연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자연사, 여기도 이제 자연사 이런 부분들이 잡히는데, 이런 자연사들을 이제 뭐로 끌어내고 있어요? 인간사로 끌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들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유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추. 원래는 자연과 인간은 별개의 파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통점들을 뽑아내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걸 유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유추라는 표현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욕설에 훨씬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이제 유추라고 볼 수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봄이 어찌 다스릴꼬 부분 있죠?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결국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리법으로 우리가 잡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조적인 시효 역시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대꾸법 역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라는 부분들에서 뭐예요? 청자 설정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도치법까지도 잡아드렸죠. 결국은 변함없는 이 봄, 산 이런 것들을 좀 배우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삶에 대한 추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품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 볼까요? 그 다음 작품은 이욕설이죠.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교술갈래의 특징을 하면서도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할 작품이기도 하죠. 이욕설 보도록 하죠. 행남체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해 이를 수리하였다. 이런 저런에도 교술갈래예요. 과거의 수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바가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보여주는 이제 구조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나는, 이 서술자는 작가 자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소설이 되게 허구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결국 가짜거든요. 하지만 이 수필류, 교술 관련된 서술자가 작가 자신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나는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 춘향,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게 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B가 나오죠. 총 방을 3개를 수리를 했어요. 제목이 이옥설이라는 것도 방을 고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2개는요, 비를 맞고 오랫동안 방치해 둔 거고요. 이 한 방은요, 바로 고치는 거예요. 바로 픽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뭐가 많이 들고요?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고요. 여기는 대부분을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돈이 거의 들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경험.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여기가 깨달음. 여기서부터 깨달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사람의 몸이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못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하고 고쳐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고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는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자, 첫 번째 이 깨달음의 모습이 뭐로 보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래된 버릇과 좀 신선한 버릇, 어린 버릇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오래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망치는 거죠.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고, 바로 고치면 뭐 하나? 바로 도전이 가능하다.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고. 자, 여기까지도 이제 뭐를 볼 수 있었어요? 아까 좀 유추라는 단어를 배웠었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이 집과 사실 사람은 완전 다른 속성이잖아. 하지만 이렇게 빨리 고치면 좋고 오래 놔두면 큰일 난다. 이 속성을 집에서 사람으로 뽑아내고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이 작품이 다른 그런 설의 갈래에 비해서 더 높은 가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유추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간다는 거예요. 유추가 2번 나와요. 이제 인간의 몸에서 비유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정치로 넘어가요. 정치. 그래서 이 간신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간신 새끼들은 뭐예요? 빠르게 쳐내지 않으면 나라가 많아져. 하지만 바로 쳐내면 이제 우리 나라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과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2단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집, 사람, 정치 이렇게까지 3번으로 나눠서 3단 구성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맥락에 따라서 그때그때 여러분들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삼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 역시도 뭐야? 나 플러스 그 사람들. 이게 뭐야? 경계심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자. 뭐를 통해서? 서리법을 통해서. 이 작품은 유추, 그리고 이제 약간 교술갈래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의 주제 의식, 서리법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작품 보죠.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성찰하며 개선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찰하고 개선하려면 이걸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좋게 만드는 부분들은 없고요. 현재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나다도 좀 애매해요. 내가 뭔가 부정적인 환경에서 처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언급하기는 좀 언급하진 않았고요. 3번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건 어때요? 첫 번째 시조는 어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하면 이뤄낼 수 있다. 두 번째 작품은 흔들리지 말고 긍정적인 가치를 변하지 않는 삶을 살자. 세 번째는 빠르게 나쁜 버릇들은 빠르게 고치자 라는 식의 가치, 이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맞겠죠. 현실 사회에서 갈등은 나타나지 않고요. 후간 이상세계의 모습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43번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볼게요. AD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묻고 답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나는 기본적으로 뭐를 베이스로 하고 있었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야? 묻고 답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죠. 서리법 정도는 있는데 묻고 답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도가 조금 체크를 할 만하죠. 가변적인 대상과 불변적인 대상을 대조했다. 그래서 C 보시면 꽃과 구름은 가변성이고요. 봄과 산은 불변성이라는 이미지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자연은 변하지 않고 인간은 변한다. 이런 식의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44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유추라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사실을 기반으로 유추를 통해서 깨달음을 만드는 게 이 작품의 전반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가는 이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았고, 그래서 작은 호미로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실수를 하거나 방치를 해서 너무나 커져가지고 더 큰 돈, 더 큰 노력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더 일치하는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다.